이 땅의 모든 장애인활동 지원사에 대한 꿀정보가 팡팡! 장애인활동 지원사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자 김이라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을 대신하여 2022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사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 공공연대 노동조합 황요셉 자문노무사님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중순 2022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이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권리에 대해서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돌봄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이란 내용이 실려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사업 안내 내용 중 장애인활동 지원사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요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사업 안내서를 보면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법에 규정된 설날이나 추석 같은 공휴일은 공무원과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유급으로 부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설날, 추석, 3.1절 등 총 15일의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사에게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 번째로 해당 공휴일에 일을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고 휴무하였다면 약정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우선 유급휴일 수당으로 일평균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치의 임금이 지급되고 거기에 더해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지원사가 공휴일에 8시간 일을 했을 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일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수당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돼야 하고요. 그리고 일한 시간 8시간분,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에 해당하는 4시간분의 임금, 이렇게 해서 총 2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50%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무수당과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만 지급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은 상황인데요. 노무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경우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일치 수당에 더해서 일한 시간만큼 150%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노동자가 열심히 근로를 했으면 쉴 권리를 챙기는 것 또한 당연하고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그리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는 달리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은데요. 이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요. 장애인활동 지원사는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질문은 교육수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을 대상으로 매해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의무 교육을 받은 활동 지원사들은 이와 관련해 교육과 관련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용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산업안전 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보수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의무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실시하였다면 당연히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인활동 지원기관들이 의무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수강한 활동 지원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의무교육을 하였다면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군요.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사업 안내서를 살펴보니 장애인활동 지원사의 휴게시간에 대한 지침이 세세히 명시되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간중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은 서비스 제공 시간 내내 이용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이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제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휴게 시간을 이용자와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휴게 시간에 제대로 된 휴게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 지원사가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피하게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불가피하게 휴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자의 확인을 받는다면 휴게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용자가 야외 활동을 해서 1대1로 케어한 경우, 두 번째로 이용자가 아파서 학교나 학원 등에 가지 못해서 간병을 한 경우, 세 번째로는 휴게 시간 동안 이용자를 대신 돌보아주던 이용자 가족이 개인 사정으로 돌보아주지 못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휴게 중에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이용자의 가족이 휴게 시간 동안 대신해서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용자의 확인서를 받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강활 팡팡! 우리 센터에서는 연차 촉진 제도가 있어서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였다면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연차를 사용하여 쉰 적은 없고 다만 이용자의 사유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은 적은 있는데요. 도대체 연차 촉진 제도가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연차휴가 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서 연차휴가를 되도록 수당이 아닌 휴가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1년 동안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만큼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용자가 법에 따른 사용 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 중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사용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정해서 통보해달라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직접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진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휴가는 그대로 소멸하고 사용자는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 촉진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센터가 앞에서 말한 방법대로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어서 휴게 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4시간 근로를 하는데요. 바우처 카드는 3시간 50분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4시간 근로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실제 근무 시간이 4시간에서 약간 모자른 수준인데 센터에서는 중간에 휴게 시간을 산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라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별도의 휴게 시간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처럼 4시간을 일을 하지 않아도 4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사업주의 선의에 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4시간 미만 근무에 대해서도 30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휴게 시간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현장 질문입니다. 저희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때 출석 체크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은 대면 교육을 했을 시에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교육을 수강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근무 시간 외에 교육을 받았다면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를 하더라도 출석도 체크가 되고 강의 후 간단한 시험이나 글을 남기도록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도 대면 강의와 마찬가지로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기관들이 낮은 수가 적용을 핑계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지키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안내에 장애인활동 지원사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활동 지원 기관들은 반드시 사업 안내 지침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장애인활동 지원사 여러분들은 나의 권리 찾기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장애인 활동 지원사 여러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당한 실태를 개선하고 싶다면 저희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세요. 장활 팡팡!